혹시 여러분들 파마넥스 여기 지금 제품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파마넥스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 전달받고 여기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요새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그 상황, 환경인 거는 맞지 않으세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 면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환절기 때 되면 병원에 많은 분들이 몰렸어요. 예, 감기 걸리고 막 눈병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요새는요, 환자 수가 너무나 줄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에 와서 단순하게 씻는 그 손 씻기, 그거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가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삶의 질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가 씻고 뭐 좀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해낼 수 있지만 몸 안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몸 안에는 좋은 영양이 들어가야지만 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파마넥스라고 한 회사에 대한 제품을 얘기하기 전에 회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좀 이해하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녹여난 것이 제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왜 마니아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어떠한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폰을 개발했을까요? 그런 모든 정신들이 녹여난 것이 애플의 아이폰인데 그런 것처럼 파마넥스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이 농회라는 것이 이제 파마넥스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마넥스 어렵지만 회사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마넥스는 파머슈티컬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빨간색 해놨죠, 여기. 파마 그리고 넥스라고 되어 있는 제약, 의약, 차세대 합쳐보면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과학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뭐냐? 첫 번째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Provide from nature, proven by science. 자연에서 가지고 와서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에이지락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초대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에이지락이 나오고부터는요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젊음으로 유턴하세요라고 바뀌었습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서 회사가 어떻게 어떠한 배경으로 창립이 됐는지 좀 쭉 이야기 드릴게요. 원래 이 파마넥스는요, 원래는 제약회사였어요, 여러분들. 제약회사, 약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고 했잖아요. 늘 원재료 소스들이 자꾸 자연에서 식물 추출물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제약회사의 대부분 제품들을 만들 때 원소스가 어디서 갖고 오죠? 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게 만들기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어,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파마넥스는 자연에서 자꾸 갖고 오다 보니까 단가, 원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은 만들어졌죠. 약은 만들어졌죠. 근데 그 간호사, 그 의사들을 통해서 이 제품 좋더라고 전달받고 이야기 들고 했었지만 실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제품을 전달할 때 조금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많은데 갖고 오는 원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품을 팔 때 소비자 가격대는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품을 전달할 때 마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통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워넥스는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잘 유통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즌에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구전으로 해서 직접 전달받는 그런 제품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대체의학,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다라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회사로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채널, 유통 채널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시즌. 그때가 언제였냐? 98년도, 7년도 요 언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회사랑 조인하면 좋을까? 어떤 회사랑 조인하면 좋을까? 근데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파마넥스랑 같이 조인하려고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근데 다 커트하고 뉴스킨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파마넥스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의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기꺼이 우리 함께 하겠소라고 해서 파마넥스가 뉴스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 안에
합병이 되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뉴스킨은 그냥 좋은 화장품 회사였어요. 근데 자꾸 화장품에 사이언스, 과학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98년 10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과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티에이징 회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바뀌면서 그리고 유통 채널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약회사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을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UX 퀄리티 공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심도 있게 얘기 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6가지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선정, 원료 수급, 규격, 표준화, 안정성, 기능 입증. 이 6가지를 제가 상세히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6가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양파즙이나 포도즙도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런데 이 6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서 다 만들어낼까요?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제약회사에서도 이 6가지가 아닌 3가지 공정 과정만 거쳐도 제약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1번부터 6번 이걸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제가 선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정이 뭐냐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에 좋은 제품, 이걸 좀 치유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원료 수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원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를 다 이제 고민해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냥 우리 당근으로 만들까? 뭐 시금치로 만들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대 의학 서적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고대 의학 서적을. 예를 들어서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든지 중국의 황제내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 있죠. 이런 책자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떠한 약초 식물이 암에 좋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차가 암에 좋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안 걸까요? 각 나라별로 이런 의학 서적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녹차가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원료 수급이에요. 그럼 녹차를 어디서 갖고 올까요? 여러분들 녹차 어디서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듣는 순간 머릿속에 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보성녹차? 그거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성녹차 많이 밀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냥 녹차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차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양리적 효능이 우수히 월등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환경과 기후와 토양의 상태 모든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 세계에 녹차가 나라나는 그 지역 중에 가장 양리적 효능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원료 수급을 합니다. 녹차는 중국에 있는 절강성, 항주와 호주에서 생산되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난 게 1년 내내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제 12계절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반으로 나눠요. 그럼 15일씩 쪼개면 24절기가 되겠죠. 근데 그중에 4월 5일부터 20일 사이 15일 동안만 나는 녹차잎을 따다가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이 기후에서 요 시즌에 나오는 녹차잎이 가장 양리적 효능이 우수하더라라는 거예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바넥스라는 회사가 원료 수급하는 데서 굉장히 고지식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굉장히 꼼꼼합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성분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식물들, 약초들이 소나무에도 그 피크노제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항산화에. 근데 저희 그 파마레스 제품 중에 소나무 껍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제품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나무의 그 양적 효능이 우수한 곳을 찾아보니 프랑스 그 남부 지중해에 있는 소나무가 으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소나무를 베어다가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그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프랑스에서 국유림으로 지정해서 그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입장이에요. 그래,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쓸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럼 다른 데 또 좋은 데 없을까? 라고 해서 캐나다 퀘벡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 나무가 2등 나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품 출시가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파마넥스에 나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은행잎으로 만들었다, 뭐 녹차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추출물들이 있죠. 최고의 원료 수급지에서 갖고 와서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규격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선정됐고 이제 원료 수급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녹차를 가지고. 이제 그걸 제품을 만들려고 해. 근데 우리는 녹차에 있는 성분 중에 어떤 것만 필요하죠? 녹차에 있는 카테킨만 필요한 거예요. 카페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럼 카테킨과 카페인을 분리해 내는 작업. 이걸 이제 규격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표준화인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왜? 표준화는 쉽게 말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함량이라든지 효과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동양 의학에 보면 죽은 자도 막 살려낼 정도로 어떤 약초 식물을 먹었더니 살아났더라 막 이런 스토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글로벌적으로 인정 못 받을까요? 한약은요, 처음에 달인 거랑 마지막에 달인 거랑 양리적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골국을 우려내더라도 처음에 끓여 먹은 거랑 한 2, 3일 지나서 끓인 거랑 그 어떤 그 맛의 깊이감이 좀 다를 텐데 이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표준화라는 게. 근데 이 표준화가 됨으로써 동양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약초 식물들로 만드는 제품들이 서양 의학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표준화가 됨으로써 임상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조금 제가 더 과하게 말하자면 파마넥스 제품 그럼 먹으면 효과가 있어? 네, 있다. 이따가 제가 기능 입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제품은요. 일단 임상이 나야 돼요. 임상이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저 표준화 때문입니다. 표준화. 자, 넘어가서 안정성 말씀드릴게요. 자, 안정성 중요하죠.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할 거예요. 뭐 건강기능식품 다 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예.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제품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왜? 약은 제약 의약품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처에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거를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글로벌적인 기준과 한국 기준이 조금 달라요. 한국 기준은 조금 너그러움이 있어요. 조금 너그러움이 있어. 그런데 이 회사는요. 제약회사에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안정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고집했던 회사입니다. 얼마나 안정성을 지키려고 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넓은 수영장에 어, 프로 선수들이 또 하는 레인이 한 50m 정도 되죠. 편도가 아마추어가 한 25m 될 거예요. 50m짜리 레일 10레인 정도 되는 큰 수영장에 만약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을 검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구가 60억 인구가 살고 있죠. 지구 9개 살짝 모자란 53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내요. 왜 이럴까요? 이 회사 왜 이럴까요? 건강기능식품은요, 한 번 먹고 땡이 아니잖아요. 평생 먹을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나한테 저 잉크 한 방울이 누적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먹는데. 좋은 것도 있어. 근데 계속 잉크 한 방울이 내 몸에 축적돼. 안 됩니다. 이것까지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GCMS라고 하는 기계 때문이에요. 모든 유해 성분 530억 분의 1까지 미생물, 독극물, 중구성을 다 걸러낸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체가 되면서 색이 나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분광계로 구분해냅니다. 자, 이게 또 재미난 게 이 평생 먹을 건데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다른 곳에서 이걸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어마막지하게 들어가지만 이 기술력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이것을 진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다 왔어요. 기능 입증. 너무 중요하죠. 일단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파즙, 포도즙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기력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 라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아픈 것들이 치유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임상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만 하지. 근데 이 파마넥스는요, 임상을 자꾸 내요. 우리가 맹건법이라고 하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원래 약을 만들 때 이런 걸 해요. 효과 있는 약과 효과 없는 약을 두 A와 B 군집에 이제 줘요. 그리고 효과가 없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몸이 좀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기대 효과. 그 기대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들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더 곱절 2번 더, 3번 더 하게 됩니다. 이중 맹건법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A와 B군에 효과 있는 약을 주고 효과 없는 약을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레포트를 쓸 때 플라시보 효과 빼고 그리고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한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줬는지 알잖아요. A와 B에.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를 쓸 때 자기의 사견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주신 분도 어떤 게 효과 있고 효과 없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저한테 뭐 주셨죠? 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면 알아요. 주신 분은. 근데 이분도 몰라요. 뭘 줬는지 몰라. 이렇게 하게 되면 철저하게 플라시보 효과로 나온 그 기대 효과 빼고 그거 외에 이상으로 된 효과가 난 그것들을 3, 4배 이상 높아졌을 때 제품이 출시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도 이렇게 계속 한다? 어떠한 자부심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어떠한 자부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 나서 결과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 미국에서는 이제 PDR이라고 해서 미국 의사 그 처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난 건 너무나 많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약들이 있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A약을 줘, B약을 줘, C약을 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다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어떠한 약이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된 거예요. 이 검증은 또 어떤 걸 이야기하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환자에게 이 PDR에 있는 내용의 제품을 전달해서 그 환자가 혹여라도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면책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이 강한 책사예요. 근데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인 파마넥스가 20여 년 이상째 계속 많은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과 기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요.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이제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 PDR에 등재가 되어 있다.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 그림에 보이는 뭐 유스스펜, 알스케드, 티알라인티, 뭐 티그림, G3 외에도 다수의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신나게 이제 회사 얘기도 하고 우수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한켠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좋아. 근데 비타민 꼭 먹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근데 꼭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게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 이것은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 볼게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다 드시고 오시는 분 있나요? 출근하시는 분들? 점심 때 빠르게 먹죠. 저녁에 치매, 금요일에는요. 치킨집에 한번 여러분들 전화해 보세요. 1시간 이상 걸려요. 예, 다 아시잖아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이게 하루면 괜찮아.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되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지금 여기 만약에 3, 40대 있다고 칠게요. 젊으셨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밥 다 차려줬어요. 저도 결혼했지만 아침밥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뭐 30살 넘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그래도 부모님이 챙겨준 아침밥, 그 집밥 때문에 건강이 좀 약간 쌓였다고 칩시다. 어린아이들은 어떡할 거죠?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더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기 그 지금 대한민국의 아사에서 죽었다. 밥 못 먹고 굶어 죽었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6.25 때나 그랬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서 학교 가서 수돗물에서 막 이렇게 먹었다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 영양 과잉 시대예요. 근데 밸런스가 안 맞네. 어. 여기 보이는 타는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어디들 가든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편의점만 가보세요. 넘쳐납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땔감은 왔어. 근데 그걸 태울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비타민인데 그걸 안 먹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모자라고 넘쳐나죠. 현대인들 미네랄 불균형 심각. 치맥 즐기고 운동 안 하고 비만 당뇨 건강지표 사상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양의 불균형, 칼로리 과잉으로 현대인 건강 한 생식 한 끼가 몸을 변화시키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네. 자, 봅시다. 으짜. 우리가 난 그래서 이제 과일 야채 같은 거 집에서 좀 먹기 시작했어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요. 예전만큼 그 과일 야채 속에 영양소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감자는요, 비타민 A가 없대요. 제로.
양파도 비타민 A 제로, 육류에서도 비타민 뭐 철분도 50% 감소, 뭐 브로콜리, 우유 뭐 이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땅 자체에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지금 1년에 1모작, 2모작 해서는요. 그 농민 농사하시는 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2모작, 3모작, 4모작 막 이렇게 해버려요. 계속 땅을 쉴 시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내면 잘하긴 잘하죠. 근데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요. 옛날 시금치 한 단이 지금 시금치 한 단이 아니잖아요. 옛날 시금치 한 단의 영양소를 먹으려면 지금 20단 먹어야 돼요. 네. 땅 자체의 미네랄 고갈, 우리가 먹는 식품 모두 미네랄 감소.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 이걸 모두 요약해 보면요. 일단 땅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두 번째, 아침 식사 안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규칙해. 막 너무 막 헤비한 것들만 먹어.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네 번째가 굉장히 더 사실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비타민 드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세요. 예. 내가 과일 야채를요, 집에서 이제 해서 먹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시금치 한 단의 영양소를 먹으려면 지금 20단 먹어야 된다고요. 그쵸?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먹게 되면 물론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드셔도 돼요. 돈이 더 훨씬 더 많이 들고요. 그걸 다 뱃속으로 집어넣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검증된 그리고 완전체 식품이 되어진 안전한 효과 있는 비타민을 드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알겠어요. 이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먹었어. 근데 진짜 효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뭘 먹어야 될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항산화력이 우수한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항산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활성산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이때 대사 과정 중 흡입한 산소 일부가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로 바뀐 것을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하루에 무려 100억 개씩 생겨나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황산화, 자외선,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뇌, 간, 피부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곳곳이 공격을 당하면서 세포의 DNA와 조직을 손상당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50%나 감소하는데 항산화 물질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핵심 물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항산화 물질은 잘 들어보세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녹쓰는 것을 막는 핵심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산화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거든요. 사과 여러분들 잘라놓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노랗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갈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어요. 이 갈변 현상. 예. 이것도 산화의 한 종류예요. 쇠도 물과 산소 이렇게 닿아서 오랫동안 나면 부식이라는 게 되죠. 이것도 산화의 한 일종입니다. 우리 세포도 녹슬고 있다 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항산화라는 건데 식품을 통해서 항산화력 있는 제품을 드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과 얘기를 좀 돌이켜 볼게요. 사과 저렇게 노랗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리사들은요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이제 사과를 다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접시를 이제 내놓고 이제 손님들이 좀 늦게 오셔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내놨더니 사과가 다 누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색을 아주 사과 처음 자랐을 때 그 막 먹고 싶은 색깔, 그 색깔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됐냐? 사과에다가 레몬즙을 살짝 뿌렸더니 색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그러면 레몬은 뭐가 있죠? 항산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눈으로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럼 과연 레몬은 얼마나 항산화력이 있을까요? 자, 이제 실험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몬을 제가 준비했고요. 자,
맑은 우리의 몸, 이제 제가 물을 준비했습니다. 맑은 우리의 몸에 산화 물질을 투여할게요. 산화 물질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빨간 약, 포비돈 들어보셨죠? 이 녀석을 산화 물질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유는 자, 우리가 상처난 곳에 빨간 약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빨리 딱쟁이가 져서 뚝 떨어지죠. 그럼 피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살이 빨리 돋아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산화시키는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요. 빨간 약 바를 때 손을 이렇게 안 해요. 핀셋이든지 비닐장갑 끼고 이거 안 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건강한 우리의 몸에 제가 이거 포비던을 여기다 담기 쉽게 스포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산화물질을 한번 투여해 볼게요. 자, 자, 이거 좀 내려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보이시죠? 자, 우리가 언제 산화가 될까요? 나이만 먹어도 이제 산화가 되죠. 녹슬죠. 근데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술, 담배 하거나, 또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 여러 가지 막, 말할 수 없는, 그분 혹은 그녀들이 저를 괴롭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산화가 되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산화된 우리의 몸에 과연 레몬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부를 좀 따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레몬을 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썰었어요. 자, 그러면 이 레몬즙을 한번 짜보면 어떻죠? 자, 보신 것처럼 항산화력이 발생하면서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죠. 다시 환원됐어요. 아까와 다르게 이제 좀 변했죠. 항산화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레몬 한 번 먹었다고 항산화력 됐다고 다음날, 그 다음날, 이번 달, 다음 달, 6개월, 1년 계속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그쵸?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조금 모자라니까 더 할게요. 자, 어디 보자. 요걸 좀 섞을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아까 거, 이렇게 된 거, 여기다가 만약에 검증된 어떤 제품이 만약에 항산화력을 발생한다. 항산화력을 낸다면 저희 제품 중에 라이프팩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초대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이프팩이라고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 있어요. 여기에 비타민이 들어있는 요 아이 보이실까요? 요 아이를 제가 여기다 좀 타볼게요. 타면 항산화력이 발생되죠? 네. 이거는 인정? 인정.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거 어떡할 거냐고 한번 공격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화면으로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항산화력을. 자, 에피소드. 여러분들 레몬 사실 일 없을 겁니다. 집에서 뭐 생선 요리 안 하는 이상. 이 레몬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 마트에 가보세요. 하나씩 안 팔어, 얘네를.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다고요. 그럼 3,000원 정도에 지금 1,000원의 힘이 저랬는데 이 라이프팩, 이게 또 중요하죠. 라이프팩에는 비타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노란색 어디 있니? 요렇게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이실까? 예. 요렇게 있는데 요 아예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한 봉다리 해봐야 1,500원 꼴이에요. 어떤 게 더 현명한 소비일까요? 어떤 게? 자, 봅시다.
제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중에 비교해 드렸는데 라이프백이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이유는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제품들과 다르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흡수율이. 여러분들 제품을 고르실 때 기준들이 필요하죠. 대부분 다 어떻게 제품을 고르죠? 마트 가보세요. 뭐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가보면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뒤에 본 다음에 여기에 비타민C 1000mg 들었네. 또 옆으로 갔어. 비타민C 2000mg 들었네. 그냥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제부터는 흡수율, 그 함유량 보지 마시고 흡수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품들은요. 흡수율이 3%, 5%요 사이밖에 안 돼요. 이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럼 1000mg짜리가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30에서 50mg 정도만 흡수가 된다. 만약에 비타민 C 100알짜리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3알만 내가 먹었다. 5알 내가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파마넥스는요. 90% 이상의 흡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공법이 들어갔어요. 과학이 들어가서 기술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아미노킬레이트 미네랄 공법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으로 이제 싹 싸는 우리 인간은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 그냥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 미네랄에다가 아미노산을 살짝 감싸는 거예요. 단백질 감싸는 거죠. 그럼 한 번 감싸면 40% 이상 정도가 흡수가 돼요. 두 번 감싸면 90% 이상, 92%가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마넥스에서 비타민C 제품이 100알짜리가 나왔다. 그럼 92알을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준은 뭐다? 함유량이 아니라 흡수율을 보아야 된다. 흡수율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공법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이 라이프팩. 이거 근데 1세대 제품입니다. 아마 초대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은 에이지락 때문에 2세대, 3세대 제품들이 나왔어요. 더욱더 강력한 제품들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저는 라이프팩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회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이게 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라이프팩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3대 인증기관이 다 yes 검증받았어요. 첫 번째 BSC 이제 도핑 테스트 하는데 올림픽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하는데 두 번째 NSF라고 해서 위생관리, 뭐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하는 게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컨슈머램이라고 해서요. 표기된 대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곳이에요. 이제 암행어사 같은 곳이죠. 요 세 군데 인증기관에 다 yes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 제품 나온 지 한 25년 넘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라이프팩 챌린지라고 그래서 라이프팩에서 요구하는 그 13가지인가 14가지인가 하는 어떤 그런 항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럼 우리 제품 안 만들게 막 이런 챌린지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챌린지에 이긴 제품이 없을 정도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비타민 먹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파마넥스 제품 근사하고 너무나 좋아. 근데 또 다른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합성과 천연. 네.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 때는요. 대부분 회사들이 합성 비타민을 만듭니다. 합성과 천연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옷도 만들고요. 자동차도 굴리고요. 비행기도 날아가고 다양한 일을 하죠. 비타민도 만듭니다. 석유를 가지고 이제 분광기라고 해서 쌩쌩쌩쌩 돌리다가 비타민 C와 비슷한 유도체가 나오면 띄어다가 만든 게 비타오땡, 뭐 우루 뭐 이런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천연 비타민은 뭐냐?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걸로 갖고 오는 게 더 쉬울까요? 식물에서 그거 하나하나 입다가 좀 비타민 C 추출하고 비타민 E 추출하고 이게 더 힘들까요? 천연과 합성은요 완전히 태생이 달라버려요. 그리고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덴마크에서 아니 합성과 천연이 그럼 뭐가 다른데?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구분해내는데 비타민 먹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5%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는 코펜하겐 쇼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비타민 먹었는데 왜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야? 합성 비타민 먹기 때문에. 네. 분자 구조는 비슷할 수 있지만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석유 한 방울씩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몸에 축적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천연 비타민을 드셔야 돼요. 혹시 예전에 이런 광고 보셨을란가 몰라요. 유명 연예인이 창문을 탁 열어. 그러면은 빨주노초 판 한번 동글동글하게 막 떨어져. 근데 하나를 탁 짚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들과 달라 천연이라고 얘기했던 혹시 여러분들 V푸드라고 기억나세요? 야쿠르트에서 나왔던 건데. 예,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쿠르트 천연 비타민이라고 광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고를 못하게 됩니다. 왜? 조금 넣어놓고
요만큼 넣어놓고 천연이라고 하지 마라고 해서 땅땅땅 때려 맞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실제 천연 비타민이 몇 안 돼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뭐 파마에서 100% 천연이냐? 100% 천연 되면요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썩어요.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천연인과 합성을 구분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연과 합성, 제가 이 합성 비타민은 이 회사의 제품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뭐 이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요거를. 그래서 이것과 저희 제품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캡슐에 돼 있는데 이제 정 형태로 돼 있는 게 아까 그 라이프팩에 청소년 버전 라이프팩 틴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요 아이 한번 요 아이를 참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비타민인데요. 석유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비타민 자체가 합성 비타민은 태우면 휘발성을 띠죠. 그래서 기름이 줄줄줄 흐르게 돼 있어요. 어디 봅시다. 한번 제가 그러면 휘발성이 있다고 하니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건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화면 가까이 갑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보이실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기름 또아리를 틀면서 이게 지금 거기 화면에는 전달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코앞에서 비닐 타는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아, 지독해. 보시는 것처럼 기름 또아리를 줄줄줄줄줄줄줄 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타고 있죠. 자, 요거 보이세요? 네. 냄새까지 전달되면 좋을 텐데 아쉽다. 자, 이게 어떻게 되죠? 합성 비타민,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그러면 파마넥스 제품은 안 그러냐? 얘도 태워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흰색 바탕. 태우면 기름 또아리를 틀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저봐, 저것도 타잖아. 안 타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안 타는 게? 타는데 기름 또아리를 틀고 기름 줄줄줄 흐르지 않는 걸,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져서 만약에 냄새까지 전달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곡물향이 나거든요. 이 곡물향을 꼭 전달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 같이 두고 있다, 이게 있으면 같이 좀 옆에서 태워줘 보세요. 네. 이게 천연과 합성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천연과 합성은요, 많은 전문가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거론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팩.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 어떤 브랜드 떠오르세요? 애플, 뭐 아이폰, 갤럭시, 네, 이렇게 있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백 하면요. 샤넬, 백,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뭐 있겠죠? 남자들 자동차, BMW, 아우디, 뭐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그런 그 제품들 있죠?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이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해요. 여기 홍해걸 씨의 부인 여 에스더 씨라고 해가지고 홍해걸 씨는 이제 의학 전문 기자.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정치 경제면을 쓰는 게 아니라 의료 관련 쪽 이런 쪽만 기사를 쓰시는 분이고 여 에스더 이분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 대체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 전달을 하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자락에 이런 얘기예요. 천연 추출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라이프팩과 뭐 라이프팩틴 요 정도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파마넥스의 다수의 모든 제품들이 다 항산화력이 우수한 천연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양 불균형의 시대. TV만 틀었다면 이제 막 먹방 장난 아니죠 지금. 네. 맨날 우리는 먹는 거에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겠죠. 이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영상 잠깐 보실게요.
우린 1년에 어느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표백제, 발색제 등 한국인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1년에 무려 25kg에 이릅니다. 독소란 우리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는 대부분 음식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속에 수많은 화학 첨가물을 비롯해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생선에 많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 속 유기화합물들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제1의 해독기관인 간에서 가장 먼저 독소를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몸의 독소들은 음식을 통한 유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음식들을 먹고 자라는 장 속 유해균이 증식하며 각종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들은 장 점막을 공격해 촘촘했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벌어진 틈으로 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장에서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이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런 새는장 증후군처럼 그렇게 되면 그 해독됐던 물질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해독한 게 다 그 처음부터 돼버린 내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장벽을 뚫고 나온 독소들은 몸을 떠돌다가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서는 다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독소가 장과 간을 순환하게 되는 것. 결국 간과 장 모두 부담을 안게 되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해독된 그런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장을 이제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뇌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직결됩니다. 안 좋은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들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독소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과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혈관을 따라 이동해 세포를 통과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과식은 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독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방 친화적이라는 것.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점차 지방에 쌓이고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한 지방 분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독소가 축적된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살은 더 불어나고 염증 수치는 높아져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량과 혈중 내독소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 결과 비만한 사람일수록 독소량이 높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제가 쉽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 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요, 내가 먹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자, 이 설정하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어떤 것들이 우리 몸을 괴롭혔을까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아까 장에 뭐 새는 증후군 뭐 이런 얘기 했죠?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독소가 장을 빵꾸를 내. 그럼 빵꾸 내면 독소가 스물스물 새겠죠? 우리 몸을 막 돌아다녀. 그러다 간에 딱 걸렸네? 그럼 간이 치료를 해줬어. 그리고 다시 이제 배출해야 되니까 장으로 보냈어. 근데 장이 빵꾸 났으니까 자꾸 또 도망가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소가.
그쵸? 그리고 또 독소는 지방 친화적이라고 그랬죠? 지방이 있으면 독소가 딱 달라붙으면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우리 몸은 암도 염증부터 시작하잖아요. 위염, 위궤양, 위암 이렇게 하듯이 염증이 문제예요. 이 염증. 독소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 봉다리로 버리는 데도 있지만 어떤 집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통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 음식물 쓰레기 통에 음식물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담가 놨어요. 보기만 해도 좀 그러겠죠. 이제 수치구멍에 있는 음식물들을 담아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해외여행을 간 거죠. 한 보름, 2주짜리를 갔다 온 거예요. 깜빡하고 그걸 못 치웠네. 집에 돌아오고 나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어요? 여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몸에 그렇게 계속 독소가 있어 뿜뿜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한 뭐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이제 할아버님들 방에 들어가면 꿉꿉한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게 다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독소가 어디서 뿜어 나오냐? 이게 정말 핵심인데 우리 남자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독소가 이제 방구로 낄 수도 있고 트름 잘 수도 있고 다 나오면 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못 나오다가 막 쌓이다가 삐집고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귀 뒤. 여기 귀 뒤에요. 귀 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 여기 귀 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냄새 와 쓰러집니다 진짜. 그래서 남자들은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여기를 좀 깨끗이 좀 닦아주세요. 예. 뭐 그렇다고 여성들은 안 그러냐 그건 모르겠지만 특히나 남성이 더하다는 거죠. 남성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가 나는 깨끗이 있었는데 베개가 누렇게 되잖아요. 다 독소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독소가. 예. 여하튼 그 독소를 제거해 봅시다. 독소가 생기지 않게 합시다. 그러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파이버 식이섬유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중금속 그리고 또 독소 배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파마넥스의 식이섬유는요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여기는 식물성 식이섬유가 아니라 키토산 이제 그 게라든지 갑각류의 껍질 여기서 갖고 와서 만들었어요. 네. 이 키토산 간 독성 중금속 등 흡착하여 배설에 도움, 지방분해 저해, 지방산 흡착 체외로 배출, 장관과 혈청 내 지방의 농도를 낮춰서 간 대사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독소는 지방 친화적입니다. 독소를 제거하려면 일단 지방이 우리 몸에 없어야 돼요. 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방들. 지방은 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녀 보세요. 먹고 싶다, 맛있겠다, 튀김 냄새. 그거 먹는 순간 지방이 쌓이겠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를 다 튀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었는데 거기 있는 맛만 느끼게 하고 거기 있는 지방들은 우리가 흡착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너무 땡큐겠죠. 파이버넷이라고 하는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파이버넷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것도 제가 한번 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방을 제가 썰어 올 수는 없으니까 지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 프림 커피. 예. 여기 커피 말고 프림이 지방 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 프림 중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뭐 우유로 만들었네, 뭐 이런 얘기 광고들 많이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걸 제가 다 실험해봐도 프림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지방을 흡착해서 나오는 파이버넷을 언제 먹으면 좋으냐? 만약 여러분들 곱창을 먹고 싶거나 삼겹살을 먹고 싶거나 어떤 그 식사 전에 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이 파이버넷이라고 하는 제품을 미리 몸 안에서 드셔놓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음식들이 싹싹싹 내 몸으로 들어올 때 지방만 흡착하고 배설됩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우리 그 깨끗한 몸에다가 한번 미리 넣어 볼게요. 20분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회식 있어. 그래서 회식이 하기 전에 저 곱창 먹기 전에 20분 전에 파이버넷을 먹은 거야. 먹어서 짜짜짜 몸을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수분을 만나면서 파이버넷이라는 아이가 수분을 만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고무줄처럼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아이인데 수분을 만나면서 쭉 늘어나요. 이렇게 됐던 아이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장내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음식물이 떨어질 때마다 지방만 턱턱턱턱턱 얘가 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나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우리의 몸에 기름을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휘저으면요. 카메라에 잘 잡혀야 될 텐데요. 지금 눈에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십니까? 뭔가 상단에 뭐가 둥둥둥 떠 있는 거 있죠? 예. 보이세요? 이게 바로 풀이에요. 기름. 이 기름만 흡착해서 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이시죠? 그쵸, 그쵸? 예. 좋아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진짜 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건 내가 원치 않아. 자, 기다려보세요. 어떻게든 내가 보여주고 싶네. 물티슈에다 내가 좀 걸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물티슈가 거름망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이거 풍덩 빠졌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다시 하면 돼요. 기다려봐요. 자, 물티슈 한 장 꺼내고 아까 여기 좀 남았던 요 아이를 여기다 이제 한번 너무 많이 해가지고 풍덩 빠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자, 지금 줄줄줄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거름막에 의해서. 네. 좋아요. 이걸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빠지면 안 돼. 자, 하고 이 거름막에 있는 이 아이를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 기름 덩어리잖아. 풀인 덩어리. 방송에서 이렇게 비호감적으로 방송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제일 놀라운 사실. 아까 프린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됐지요. 예. 보이세요? 아메리카노가 됐어요. 이거 제가 좀 빠뜨렸지만 아까랑 이거랑 완전 다르죠? 예. 이게 바로 파이버넷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저 이 파이버넷 그냥 계속 드시길 바래요. 과거의 나의 지방, 현재의 나의 지방, 미래의 나의 지방 모두를 얘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치킨을 먹어도 백숙이 되고요. 삼겹살을 먹어도 보쌈이 되는 거예요. 라떼를 먹었는데 아메리카노가 된다면 그게 바로 이 파이버넷의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 거는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그랬죠. 이것도 또 공법이 들어가 있어요. 폴모플렉스라고 하는 공법인데요. 이 아이는요. 일반적인 식이섬유는 식물에서 하루에 얻으려면 25에서 35mg을 섭취해야 되는데 파이버넷은 2mg만 섭취해도 충분히 지방 섭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제품입니다. 음식물 중에 중성지방을 비롯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 무조건 드셔야 되겠죠? 자, 이제 신나게 달려왔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첫에 얘기했던 뭘 먹어야 되는지는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2번,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파마넥스에는. 스캐너라고 하는 항산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안내해 주신 분에게 꼭 한번 점검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 스캐너라는 기계는요. 기술 혁신 대상을 탄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 혁신 대상. 매년 보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70여 개 국가 중에서 한 12,000여 개의 기업을 이제 심사를 해요. 그 중에서 그의 놀라운 기술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기업에게 주는 상입니다. 근데 이 상을 줄 때는 두 개 회사에 줘요. 회사 인원수가 2,000명 이하인 회사와 2,000명 이상인 회사. 그래서 매년 두 개 회사가 상을 타는데
저희는 2005년도에 기술혁신대상 스캐너 때문에 받게 돼요. 근데 2009년도에 또 받게 됩니다. 또 받게 돼요. 참고로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2,000명 이하의 그 회사원들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해 2009년도에 2,0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의 상은 어디를 받았을까요? 애플이 받았어요.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이 나온 게 2009년도예요. 그래서 기술혁신 대상을 애플이 받았어요. 그 해에. 근데 파마넥스는 2009년도에 뭘로 받았을까요? 에이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티에이징계의 애플, 파마넥스, 뉴스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캐너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 가정에서도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 네. 우리가 항산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산화라는 말을 처음 꺼내신 분이세요. 이분이 레스트 페커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스캐너 모두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죠. 소비의 트렌드는요. 인구수에 의해서 바뀝니다.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전 세계 인구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인구수가 원하는 것들을 상품화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그들이 58년 개띠, 뭐 50년대생 분들을 말하는 건데 그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장난감과 이유식이 돈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음악과 패스트푸드, 그들 결혼해서 30대쯤 되는 집과 자동차가 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노년을 즐기셔야 돼요. 이 항노화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꼭 실버, 우리 이모님, 고모님들만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젊은 분들 모두 다 원하고 있어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사업에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제가 제품을 신나게 이야기 드렸고 왜 이 이야기까지 드리게 되냐면요. 저는 원래 파마넥스라고 하는 이런 쪽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쪽에. 저는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그래픽 디자인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림 열심히 그리고 막 디자인 막 감각 있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 내에서도요. 드로잉 실력들이 있어서 좀 많이 성장을 했었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라고 하죠.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스카웃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TJ 미디어라고 하는 여러분들 반주기 회사 알죠? 노래방. 거기 나오는 점수하면 제가 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막 20살 막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실력이 너무 있다고 그래서 막 과장 부장을 달아줄 수가 없는 시스템인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예. 중견 기업들은 좀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과장 부장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달아주질 않겠죠. 왜? 앞에 계신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서 내에. 그래서 진급 누락이란 걸 한 두세 번 받게 됩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콜린성 두드러기라서 온몸에 저렇게 달마시안처럼 붉은 반점이 도진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의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이거 한번 써봐라고 해서 뉴스킨 제품 중에 씻고 바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썼더니 좀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권해줬던 게 라이프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야 이게 내 몸이 막 그때 당시에 한의원에도 가서 돈 막 150만 원 쓰고 스테로이드 맞으면서 피부과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좋아졌는데 뭐 이런 뭐 먹고 바르고 하는 제품들 가지고 이게 금세 좋아져서 좀 많이 놀랬었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참고로 그때 여자친구가 튼튼형 선생님이었어요. 오빠 나 그래서 제품 너무 좋지. 좋네. 나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선생님 그만하고 나 이거 하려고. 이게 무슨 일인데 이거 팔려고? 그랬더니, 나 이거 하려고 그래라고 해서 이게 뭐야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에 뉴스킨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다단계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검색해보세요. 뉴스킨 치면 에이지랑 뉴스킨 TR라이트 뭐 이런 영화 검색어인데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니 우리 순진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굉장히 실력도 있고 열심히 살잖아. 그때 당시에 저 투잡 쓰잡 했었거든요. 저기 반죽회사 TJ 미디어 다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혹시 오빠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 그만두면 혹시 돈이 나와? 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안 나오지. 일 그만두면 돈이 안 나오지. 돈이 왜 나오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맞아. 돈이 안 나오지. 근데 말이야, 나는 열심히 5년 동안 일하고 일 그만두잖아. 그러면 나는 돈이 나와! 그런 소리를 이제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단단히 세뇌를 받았구나, 이 친구가. 그래서 막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일단 집으로 보냈어요, 그날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불을 덮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일을 그만둬도 돈이 나온다고? 만약에 이게 합법적인 일이라면,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그때만 해도 현장에서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한번 듣게 됩니다. 그때 너무 놀랐죠. 왜? 제가 알고 있었을 때 처음에 뉴스키는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업 설명을 쭉 듣고 나서 그때 아직도 그 현장, 그 공기만,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요. 왜냐하면 뉴스키 너무 좋다, 파마스 너무 좋다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요. 강의를 다 듣고 싹 듣고 나서 제 머릿속을 딱 한 대 맞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진짜 막 투잡, 쓰리잡 막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시중에 돈이 모여 있질 않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상경하셔가지고 저희 식구들 다 건사하시고 저희 그 가족들 저희 동생까지 다 대학 보내시고 진짜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그러한 삶의 어떤 수준, 그 수준을 왜 나는 넘지를 못하지? 열심히 더 살고 있는데 그때가 직장 생활 한 10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뭐냐면 부자들과 소위 말하는 부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수입의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수입의 형태에 의해서 삶의 질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버는 수입은 나의 노동 수입이고 부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 예를 들어 월세, 예를 들어 인쇄 이런 거. 삼성의 이건희가 자동차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자동차 팔고 다니나요? 삼성 자동차 파는 조직이 있어요. 레미안 아파트 직접 팔고 다니나요? 아니요. 조직이 있어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됐죠. 아, 파마넥스 뉴스키는 권리 수입을 버는 일이구나. 제가 그 마음을 갖고 TJ 미디어로 딱 다시 돌아갔는데 와, 진짜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제가 이거 여기서 만든 디자인했던 작품들 친구들과 노래방 한번 가면 이건 내가 만들었어 막 그러면서 내 거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건 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사 거죠. 그런데 만약에 뉴스킨, 파마넥스 이쪽을 통해서 만약에 유통이 발생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사업 설명이 아니니까 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이제 파마넥스 얘기했으니까 저기 종로 쪽에 보면 이 정관장을 잘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이거 내놨어요. 이제 팔겠다고. 근데 거기 보면 창업 비용이 한 1억 4천 정도 들었고 월 수익이 세전 한 670만 원입니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죠. 빨간색으로. 근데 이게 차 띄고 포 띄고 이것저것 다 띄게 되면 실제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쪽으로 요 200에서 300 사이 정도의 월 수익을 가져가시는 시스템이 있는 이제 대리점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위해서 대리점주들은 1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죠. 이 비전으로 정관장이라고 하는 본사는요, 전국에 약 800개의 대리점을 만들어내요. 어마막지하죠, 여러분들. 네. 제가 TJ 미디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전국에 노래방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 노래방을 차린다면 여러분들 노래방 부스를 몇 개 정도 두실 것 같아요? 보통 지하나 뭐 지상에 하면 한 10개 정도는 두겠죠, 노래방들을. 네, 보통 1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국의 노래방이요, 3만 개가 넘습니다. 재미난 건 TJ 미디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노래방 반주기를 팔아서 마진을 남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회사냐? 콘텐츠 다운로드 비용을 통해서 매월 반주기당 2만 원씩을 받게 돼요. 그러면 10대가 비치되어 있다 대리점에 그럼 20만 원이 TJ 미디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전국의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TJ 미디어는요, 매월 그래서 한 54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돼요. 어마막지하죠. 제가 뜬금없이 얘기 왜 드릴까요? 이건 누구만 가질 수 있죠? 기업의 오너만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한테 이 파마넥스 제품을 가지고 만약에 제품 좋으면 나 먹겠어요. 근데 이걸 나하고 유통하라? 그럼 저는 못해요. 근데 막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가맹비가 들지 않아. 그리고 매장 만들지 마. 그리고 유통권은 다 줄게. 그리고 유통권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대리점까지 할 수 있는 분양권까지 줄게.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게 기회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싸웠던 그녀와는 지금 결혼해서 부부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기회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보이면요. 그 기회라고 생각되는 순간 포기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파마넥스 제품력을 통해서요. 드시면서 일단 건강해지시고요. 더 알아보시면서 권리 수입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